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9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자원활동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제가 이제 녹음한 내용을 쭉 들어보면 사실 제가 이제 시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건강이 많이 안 좋은데 그 사실 이가 위아래 거의 다 빠져가지고 틀니를 끼고 가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뭐 틀니가 헐거워서 조금 쑥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발음 자체가 좀 어색해서 정확하게 이제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듣는 분들께 좀 미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제 발음이 비슷한데 뜻이 전혀 다른 경우가 이제 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가운데 장애를 얘기하면서 지적 장애인을 위한 자원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적 장애와 지체 장애는 전혀 개념이 다른 내용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적 장애는 말 그대로 그 지적 능력에 이제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지체 장애는 팔이나 다리에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그 장애인 하면 아주 상징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휠체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체 장애인 중에서 지적 장애를 중복으로 안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간혹 있는데, 어쨌거나 개념에 있어서 지적 장애와 지체 장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얘기가 이제 나와서 또 이제 이어서 말을 하자면,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장애인들의 필요한 욕구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인의 경우에는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경사로가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하면은, 물론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고, 옛날에는 이제 휠체어 리프트라고 해서 계단에 있는 난간에 기계 장치를 해서 이제 휠체어를 싣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게 설비 자체가 완벽하지 못해서 올라가다가 리프트에서 이제 휠체어가 물러 떨어져 가지고 심지어 사망하는 장애인까지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부분의 지하철역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서 그런 리프트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례는 이제 거의 발생을 안 하는데, 아무튼 아직도 그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하철역에서는 휠체어는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는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면서 이제 뭐 농성도 하고 그러는데, 제발 다른 데 쓰는 돈을 사실
솔직히 뭐 한강 버스 같은 데 그 수천 원씩 낭비하는 그 돈 가지면은 지금 아직 그 준비되지 않은 그 엘리베이터를 모든 역에 다 설치가 가능할 텐데, 그런 그 어떤 필요 불가결한 데는 돈을 안 쓰고 이렇게 엉뚱한 데 돈을 쓰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곤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그 지적 장애인을 위한 이제 자원활동을 하면서 그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가서 뭐 한두 시간 그 지적 장애인 그 친구들한테 이제 목공이 하는 것도 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에 활동하는 사람 따로, 또 화요일에 활동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제각각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큰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그 기회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회원들이 이러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큰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제 회의를 하자.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모임의 이제 이름도 만들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활동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된 이름이 사랑이 분수처럼 샘솟는 그런 모임이 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분수대라는 그 모임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 뭐 그 분수대라는 그 이름이 정말로 그렇게 사랑이 샘솟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처음에 우리가 또 지향했던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사랑이 용서 숨치는 그러한 그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이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어떤 이상하게 어떤 내적 갈등을 또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는 이제 거기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오면은 정말 많은 거를 느끼고 배우고, 또 평소에 생활할 때 느끼지 못했던 다른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럼 나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왔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준 게 없다라는 느낌이, 나 자신의 어떤 그 무력감을 그 절실하게 느끼게 되면서, 내가 과연 이 모임에서 계속 나온다는 것이 일종의 자기 기만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 나를 속이는 활동이 아닌가라는 자책감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거기서 그 무력감을 느꼈던 것은, 그 저는 이제 이런저런 그 많은 그 느낌을 받고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에게 또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데, 아무리 내가 어떤 그 거기서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아이들에게는 전혀 변화를 줄 수가 없다라는 데서 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원활동을 하더라도 특히 이제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야학을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낮에는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밤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봐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했다 하면은 거기서 오는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나 자신이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목공예를 가르친다고 해봐야 그 친구들이 제대로 된 어떤 공예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자책을 이제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기 중반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여름방학을 지내고 2학기 지내고 그러고 나서 겨울방학까지는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제 분수대 활동을 했었고,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 작품의 크기도 이제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실기에 이제 쏟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도저히 내가 다른 활동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핑계를 내고, 나는 이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여기 분수 활동할 수 없겠다라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이제 겉으로 표명한 이유는 작품에 쏟는 시간이 많아서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지만은, 사실은 너 혼자서 어떤 내적으로는 나 자신의 어떤 무력감을 해소할 수가 없어서 그 아이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부수 활동을 중단을 하고 이제 3학년, 4학년을 이제 보냈는데, 항상 마음 한편에는 과연 그 친구들이 지금도 활동을 잘하고 있나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 또 거기서 그렇게 목공예를 배우는 친구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어떤 변화나 발전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끊임없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4학년 때 고양시 쪽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당시에는 구파발 쪽에서 검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날도 이제 버스 안에 앉아 있는데 헌병이 올라와서 검문을 하는데, 그 헌병을 보는 딱 순간에 서로가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문하러 온 헌병이 이제 분수대 회원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나를 보고 이제 전에 같이 활동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볼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올 때 내려서 정식으로 이제 면회 신청을 하겠다 하고 이제 가서 일을 보고, 오후에 이제 서울로 오면서 이제 그때는 검문소에서 내려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정식으로 이제 면회 신청을 해서 잠깐 이제 같이 이제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동국대학교가 국문과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얘기가, 분수대가 그 처음에 활동하던 데서 나와가지고, 그 다른,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을 그 다수 수용해서 이제 생활하고 있고, 또 그 특수학교가 같이 있는 그런 시설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시간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그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을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각자 이제 집 전화번호를 받으면서 그 친구가 이제 곧 제대를 하니까, 제대를 하면은 내가 서울에 가서 전화를 하겠다. 그러고 이제 그렇고 이제 연락처를 이제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날의 그 우연한 만남이, 물론 그 사건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야말로 그 우연히 겹쳐서 그 생겼던 그 만남인데, 그 이후로 그 내 삶이 전개되었던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과연 그것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은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을까 라는 데 대해서 어쩌면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적인 만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 이후에도 그 분세라는 그 모임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비중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난 현재도 그 현재 모임 자체는 현재 좀 해산이 되어서 특별히 따로 그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옛날에 같이 활동하던 그 친구들하고의 어떤 선후배들의 그 연락처를 서로가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지금도 그 가끔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분세라는 활동을 통해서 제가 지적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또 무력감 때문에 도망을 갔다라는 얘기와, 또 그 도망간 상태에서 우연히 다시 옛날 회원을 만나가지고 다시 그 분수대라는 그 모임이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이제 나의 삶이 분수대와 어떻게 연결돼서 전개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